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일요일 오후 2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하모닉 이론 저와 함께 재미있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힘을 내서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러 가보실게요. 오늘은 저와 함께 몇 가지 필수 용어를 알아볼 건데요. 이 필수 용어들은 언제 필요하냐면 바로 직접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필요합니다.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는 우리 하모닉 트레이더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고 그것에 따라 어느 정도 기계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필수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BCD 패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본 ABCD 패턴이 있고 거기에서 변형된 패턴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패턴을 실제 차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ABCD 패턴에 X점까지 붙인 하모닉 패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조금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PRG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인데 그 앞에 BC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또 어떤 게 보이냐면요. 바로 T1, T2 이런 숫자들이 보이죠. T1과 T2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타겟을 의미하는 T1과 T2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모닉 패턴을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화살을 쏠 때도 마찬가지겠죠. 화살을 쏠 때 이렇게 해서 관역을 맞춘 다음에 목표 지점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모닉 패턴을 사용을 할 때는 목표 지점을 타겟을 잡습니다. 바로 그 타겟이 이제 타겟 1이 있고 타겟 2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익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이익 목표, 첫 번째 타겟 목표는 타겟 1. 그리고 타겟 1, 첫 번째 타겟을 조준해서 탁 맞췄다면 그 다음에는 타겟 2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향해 가볼까? 이러면서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타겟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가 있고 2가 있어요.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PRG와 BC 프로젝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볼 거예요. PRG는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C 프로젝션은 BC를 근거로 한 추정치를 의미해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우리는 PRG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PRG는 영어 세 단어의 약어입니다. 포텐셜의 P, 그리고 리버설의 R,
그 다음에 존의 Z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PRG입니다. 한국말로는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라는 이 뜻에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포텐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구가 오늘 친구랑 수다를 막 하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 웃겨. 친구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와, 쟤 오늘 포텐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게 포텐셜이죠. 너 되게 재밌는 친구인 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웃길 줄은 몰랐어.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포텐 터졌다 하는 거죠. 그 포텐셜입니다. 그런데 PRG에서 왜 이런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우리는 A, B, C, D 패턴을 공부했고 여기 이 D 지점에서 변곡점을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중인데 가로는 시간축이고 세로는 가격축이죠. 그러면 영어로 해보면 시간은 타임,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그쵸? 그런데 난데없는 뭐 포텐셜이지? 뭐 포텐 터질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P라고 하면 프라이스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P는 프라이스가 아닌 포텐셜입니다. 원래는 스카카니가 독창적으로 고안을 할 때 같이 연구하던 그 동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프라이스로 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프라이스 반전 영역. 그럼 가격이 반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런데 고민 끝에 프라이스가 아닌 포텐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모닉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100% 반전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이 반전한다라는 뜻을 가진 프라이스 리버설보다는 포텐셜, 가격이 이 지점에서 반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잠재적인 영역이다. 아직 포텐이 터지진 않았는데 포텐이 터질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아닌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G라는 단어는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영역을 뜻하는데 이 반전될 수도 있는 영역을 뜻하는데 이것이 아직은 잠재적이다. 아직은 표출되지가 않았고 잠재적이다고 해서 프라이스가 아닌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PRG에서 중요한 건 뭐죠? PRG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얘가 반전한다는 게 아니라 반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얘가 포텐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PRG의 어떤 정의를 살펴볼게요. 피보나치 수와 가격 패턴들의 수렴은 반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가 차트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그래프로 표현한 어떤 데이터, 연구 결과이죠. 물론 과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랬던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차트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살펴보면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렴은 컨버전스라 그러는데 이 차트의
차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서 다이버전스와 컨버전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일단 다이버전스가 아닌 컨버전스라는 거예요. 수렴. 수렴을 하긴 하는데 뭐가 수렴을 하냐는 거예요. 가격 패턴들이랑 이 피보나치가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 하모닉 패턴과 ABCD 패턴이 생겼을 때는 피보나치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정확한 트레이딩을 위해서 피보나치 수가 더해지기도 하였죠. 정확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이 피보나치 수가 중요하고 가격들이 참 신기하게도 피보나치 비율을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패턴이 나왔고 그게들이 피보나치 수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수렴됐을 때에는 반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의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수들이 모이면 트레이딩이죠. 거래를 취하기 위한 최적의 포인트, 최적의 지점, 최적의 변곡점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 이 기회를 주는 이 수렴하는 영역을 바로 잠재적 반전 영역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재적 반전 영역은 PRG를 뜻하는 거고요. 이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피보나치 수와 가격 패턴들이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RG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이 PRG의 정의에서는 어느 정도 이 피보나치 수의 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피보나치 수의 양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다들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나요? 피보나치 수의 양이 뭐냐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술적 이론들은 그 근원이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크게 동인파동과 조형파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추세를 가지고 있는 동인파동 그리고 그것에 대해 추세가 없는 비추세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조정파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데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을 찾고는 합니다. 그렇죠? 1, 2, 3, 4, 5가 나왔으면 A, B, C가 나왔다. 그러면 이 C 지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가 뭔가 다시 매수를 이렇게 할 예정이라면 여기에서 이 의미 있는 지점을 판별해 보기 위한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는 해요. 그런데 A랑 B까지 나왔을 때 나머지 이 C 지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피보나치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연구한 로버트 프렉터에 의하면 수의 피보나치 비율을 형성하는 이 지점들은 대개 여러 규모에 걸친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지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C 지점이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 여러 규모에 걸친 변곡점일 가능성이 많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대파동이 있고 소파동이 있고 그 파동들의 이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마이너부터 메이저, 더 큰 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지점은 요 파동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1.618 뻗어온 자리임에 동시에 이 1, 2, 3, 4, 5
이 전체 파동을 이루고 있는 것에 0.618 되돌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이 여러 개가 의미 있는 피보나치가 겹치는 자리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번쯤 베팅해 볼 만한 자리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이다. 좋은 자리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판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의미 있는 C 지점이 있다고 하였을 때 하모닉 패턴은 W자나 M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의 하모닉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가 어떤 하모닉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하모닉 패턴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파동에서 전체적인 0.618 되돌림에 여기에서 1.618이 됐다는 자리라고 했을 때, 하모닉 패턴은 여기 X점이라고 놨을 때 여기가 어느 XA의 의미 있는, 하모닉 패턴에 기존에 되어 있는 의미 있는 XA의 지점임과 동시에 여기와 여기가 어느 정도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고, 그럼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이 물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데에서 더 크게도 생길 수 있고 더 작게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모닉 패턴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자리 또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PRG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PRG,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러한 개념은 1998년도에 스카카니가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발표를 하였어요. PRG는 오래된 고서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이라면 또 최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98년에 그의 저서에서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발표된 그런 의미를 가진 영역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실행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만들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모닉 패턴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패턴 식별하는 단계, 패턴 식별을 해서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를 식별하는 단계고요. 실행 단계가 있어요. 2단계죠. 우리가 포지션을 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손익을 이것이 날지 안 날지,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행 영역에서 잘 포지션을 잡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면 이제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턴 식별, 패턴 실행, 패턴 관리까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PRG는 2번째 영역, 실행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만들었다. 트레이딩을 사실 하기 위해서는요, 정밀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면 어떡하나, 나 넣었다가 손실 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정말 정밀성, 정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실행 영역을 정밀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모닉의 5개의 점은 모두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X, A, B, C, D가 모두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패턴에서 주로 PRG로 사용되는 점은 D점이겠죠. D점.
이 D점 또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PRG는 지지와 저항을 보통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이 패턴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된 기록이 있었다. 그러면 이 지점이 D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가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그 흐름이 잠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을 의미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잠재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에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는 거지, 얘가 지금 이 지점, D 지점에 온다 그래서 100% 막연하게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RG는 피보나치 비율의 정확한 정렬을 통해 예측하고 하모닉 패턴을 검증하는 기본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PRG를 어떻게 실제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PRG를 어떻게 실제 차트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피보나치 비율의 정확한 정렬을 통해 예측을 하고, 실제 차트를 제가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피보나치 비율의 정확한 정렬, 피보나치 비율로 어떠한 영역들을 구상을 하고, 그 구상된 영역을 통해서 하모닉 패턴이 반전을 할지 안 할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전을 할지 안 할지, 반전을 해서 나한테 수익을 줄지 안 줄지,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그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실전 차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시는 LNF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예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당 한 주가 계산된다는 거겠죠. 사실 이 차트는 PRG가 영역에 도달한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려서 상승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있게 되겠죠. 사실 좋은 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점이 좋으면 얘가 잠시 반응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길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자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모닉의 5가지 점은 지지와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 여기 저점이 보이시죠? 이 저점을 지키는, 저점을 어떻게 받쳐주는 이런 자리가 바로 지금 이 패턴에서는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의 예시입니다. 이 가틀리 패턴의 예시로 살펴보면, 가틀리 패턴은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패턴이고, 여기에서 이제 AB는 CD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AB는 CD 패턴은 하모닉 패턴의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패턴이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꼭 충족해야만 할, 반드시 충족해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하모닉 패턴 안에서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의미 있는 수를 우리가 재어볼 수 있는데요. A, B는 CD 패턴의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이고, 핑크색 점으로 제가 핑크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는 CD 패턴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 이 점을 표시를 하나를 더 해놓고, 그리고 이 A, B는 CD 이외에도 다른 의미 있는 피보나치 수들이 들어가요. 기존의 원래의 가틀리의 D점에 해당되는 0.786 XA, 이 XA의 0.786 되돌림이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7 AB는 CD, 알트 패턴이죠. 알트 패턴이라 그래서 기존의 ABCD보다 하나 더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PRG 영역으로. 그리고 BC 프로젝션 영역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BC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잡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18 BC, 그러면 BC 프로젝션이 1.618만큼 뻗어나간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이냐면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요. 재보면 이 BC 길이 대비해서 얘가 1.618까지 뻗어나간 것을 바로 1.618 BC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영역을 합쳐서 PRG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G는 존이잖아요, 존. 존은 영역이지 하나의 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역, 잠재적인 반전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C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C 프로젝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피보나치 대칭 비율표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개념이죠. 피보나치 대칭 비율표를 보면 되돌림, 그리고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보통 피보나치는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과 배수이다, 멀티플이다, 이렇게 리트레이스먼트랑 멀티플로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되돌림과 프로젝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되돌림이 보통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짝꿍 비율들이 있죠. 커지는 비율이에요. 1을 기점으로 얘는 1보다 작은 비율들, 되돌림 비율, 얘는 1보다 큰 비율들,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프로젝션이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이 BC에서도 사용되는 거죠. 뭐냐면 바로 프로젝션인데 BC 파동을 기준으로 비교되어 측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BC 프로젝션의 어떤 중요한 의미는 각 패턴에서 PRG 측정 시 D값 이외에 2차적으로 사용되는 값이에요. 이걸 이용한 어떤 전략을 BC 레이어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의 더 큰 가능성을 평가하는 어떤 보완 측정 값이 됩니다. AB는 CD에서 1.27 AB는 CD로 확장되는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가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특히 확장 패턴으로 가면 갈수록 많다. 그렇죠? 바로 이때 사용되는 이 수들이 BC 프로젝션인 거예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이 0.618의 짝꿍은 뭐죠? 1.618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반전 가격으로 사용이 되긴 되는데 더 큰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완 측정 값이다 라고 해서 1.618 BC라면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 더 큰 수인 2.0 BC, 다음 피보나치 비율이에요. 1.618보다 더 크다 그래서 뭐 1.718이 아니라 다음 피보나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18 다음에는 2.0이에요. 그래서 2.0 BC가
보통 일반적으로 더 큰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안 측정 값으로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BC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어떤 보안 측정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사전 의미는 예상 또는 추정치를 의미해요. 뭐에 대한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치에 대한 예상치, 어떤 기본치에 대한 추정치라 그래서 이 비교되어 측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BC 프로젝션의 역할을 제가 또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 허용 수준 정의. 제가 더 큰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BC 프로젝션은 초과 허용 수준을 정의합니다. 주가가 우리가 만약에 뭐 0.786XA야, 아니면 뭐 1.618BC야. 그럼 거기서 탁 멈추면 좋죠. 근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동차가 갑자기 땅 하고 서나요? 절대 서지 않죠. 끼익 하면서 서잖아요. 자동차가. 그렇죠? 그것처럼 주가가 삐져나가거나 조금 더 가거나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미리 사전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는 초과 허용 범위를 정의를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초과 허용 수준을 정의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C 프로젝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사실 손절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절을 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하면 손절은 손해니까요. 지금 내가 3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2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당 5천 원씩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주당 5천 원인데 내가 몇 줄 갖고 있지? 그럼 도대체 손해가 얼마야? 그리고 내가 이 손해면 지금 과자를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의 사고가 뻗어나가게 되면 더욱더 손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트레이딩에서는 많은 트레이더들의 이론 그리고 많은 트레이딩의 연구 결과에서는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현물만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나마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선물 또는 레버리지가 있는 그런 옵션 이런 거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미리 세워놓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AB는 CD 패턴을 만약에 그렸어요. 실제 지금 주가인데요. 주가를 그렸어요. 그쵸? 그럼 나는 여기서 반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전을 잘 했죠.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요. 이렇게 잠깐의 반응에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다시 한번 D 지점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했어. 좋아.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평단이 어느 타점이 어디냐, 평단이 어디냐가 또 굉장히 심리적인 두려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따라서 이런 PRG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반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렇게 반전할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PRG라는 것을 세워놓고
좀 더 큰 영역을 손절가로 세워두기도 하죠. 여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평단이 내가 진짜 여기에서 극저점을 잡았어요. 극저점을 잡아서 내가 손해는 볼 수 없지, 본절에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절이 다시 오면 난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본절을 탁 찍고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만큼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절가를, 내가 이익을 이만큼을 수익을 계산을 했다면 수익 대비 손실, 내가 이만큼의 손실은 감당을 할게 라고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여기에 본절을 계획으로 세워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이익은 이만큼, 그리고 손절은 이만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고 트레이딩 하는 것은 손절 대비 이익가가 굉장히 높은 확률상 괜찮은 베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바로 그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BC 프로젝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내가 만약에 극저점을 잡았다고 해도 이거 찍고 올라갔으면 나는 억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잡고 내가 손절은 이만큼은 감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618 BC 가격에 설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BC 프로젝션은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모닉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의견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바이런 터커가 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세상과 세상의 의견이 나오죠. 이 세상과 세상의 의견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분이 얘기하는 세상은 바로 세상이 주가, 즉 차트의 역사를 의미하는 차트, 기술적 분석, 차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얘기할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세트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을 보시면 차트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를 얘기하고 세상의 의견 같은 경우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세상의 의견 둘 다 봐야 하는데 세상과 세상의 의견을 다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견은 기본적 분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의견은 기본적 분석이고 세상 그 자체는 바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주가의 흐름, 그것이 바로 세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차트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전 예시를 통해서 차트 예시를 통해서 함께 오늘 배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차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트는 LNF 주가 차트예요. 아까 살펴봤던 바로 그 차트인데요. 우리가 PRG를 계산을 했죠. 그리고 BC 프로젝션까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X, A, B, C, D 이렇게 5가지의 지지와 저항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BC 프로젝션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BC 프로젝션을 그렸습니다. 원래 하모닉 패턴의 ABCD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거리, 비율, 그리고 시간 이렇게 중요한데요. 짝꿍 비율이 항상 있어요. AB는 CD 패턴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AB는 CD 패턴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0.886에서 1.13이 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미니멈이고 여기에서 BC 프로젝션을 계산할 때 1.13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영역을 재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13보다 조금 더 큰 영역, 조금 더 큰 영역인 1.27 AB는 CD를 BC 프로젝션의 하나의 더 큰 가능성으로 보고 여기에서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주가의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 꼬리보다 조금 더 내려간 1.27 AB는 CD. 여기가 바로 하나 더 큰 가능성의 BC 프로젝션이에요. 손절가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다루지 않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하나 더 큰 BC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라인이 이제 호흡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은 손절 라인 그리고 하모닉 패턴을 판별하는 기준이 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트레이더의 개개인의 취향에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사용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 더 큰 방식까지 계산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이 1.27 AB는 CD를 구성하고 있는 이 BC 라인은 초과 허용을 규정하는 어떤 범위 영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1.27을 포함하고 있는 1.27 AB는 CD를 포함하고 있는 이 BC 영역까지를 이 PRG 영역이 오기 전에 이 패턴 상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뜻하는 0.786XA 차트에서 0.786SA를 딱 찍고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바로 끽 하고 쓰지 바로 딱 하고 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언제나 조금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초과 허용치를 1.27 BC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올라가면 그냥 상승을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주봉상의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티는 시간이 엄청 길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이것보다 여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리테스트 하는 자리에서 이 저점을 지켰다라고 할 때는 내 평단이 만약에 정말 이 극점을 잡았다고 하면 좋아, 그럼 좀 더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점 확인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를 올리게 되고 이 원리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원리예요. 따라서 이 원리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를 0.786XA라는 그 값이 이제 기본적인 원래의 하모닉 패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D점이고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보통 D 지점에서 반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이러한 PRG를 계획해 놓았던 이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데에서 지지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RG를 측정을 하고 PRG에 나오는 그런 피보나치 의미 있는 수를 항상 눈여겨보시는 것이 차트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한번 새롭게 그려볼까요? 여기에서도 하모닉 패턴이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의미 있는 점을 찾아서 한번 하모닉 패턴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하모닉 패턴을 다시 한번 패턴을 그려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가틀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틀리가 2번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가틀리 패턴을 그려놓고 그려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변곡점은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바로 반전을 하지 않죠. 이 패턴 끝에서 반전하지 않고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BC 프로젝션 그리고 PRG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786 지점은 여기였어요. 그쵸? 근데 786을 일단 뚫고 내려갔죠. 그러면 또 다른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ABCD 패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BCD 패턴을 그려보고 여기에서 ABCD 패턴보다도 1.27도 좀 자주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1.27 패턴을 그려볼게요. 1.27 AB는 CD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1.27 AB는 CD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BC 프로젝션을 계산할 때에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해서 BC 프로젝션을 계산을 해요. BC 프로젝션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1.27 BC 말고 하나 더 초과 허용치의 범위로 1.618 BC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바로 1.618 BC가 됩니다. 자, 완성되었어요. 그럼 1.27 AB가 CD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워놨고 우리는 여기보다 조금 더 초과 허용을 한다면 1.618 BC까지는 내가 초과 허용하는 범위로 설정을 해두고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서 트레이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꽤 좋은 수익을 얘는 한 번만에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줬죠. 이것도 굉장히 추세가 변곡점이 강하게 형성된 좋은 예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변곡점이 잘 나와서 반전 잘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지점보다는 캔들이 하나 더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실행 영역에서 PRG, P가 프라이스가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 잠재력 있는 그 공간에서 실행 영역에서 관찰을 하고 어떻게 여기가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둬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흐르지 않을 때를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PRG 그리고 BC 프로젝션까지 실질적인 트레이딩, 실질적인 매매를 잡는 포지션을 들어가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도 모두 잘 기억하시고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요일 오후 2시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